기업 대신에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는 방안을 내놨죠. 정부 발표 이후 큰 파장이 일면서 격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배상안 발표를 계기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실태는 어떤지 짚어볼까 합니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의 조성윤 명예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은 이번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일본 기업이 직접 돈을 내서 배상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거의 돈으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단계였었는데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국 안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거부하고 좌지우지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그럼 정부가 왜 이 같은 배상안을 내놨다고 보세요?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일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 그래서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이 전쟁 준비, 안전 보장을 위한 전쟁 준비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대로라면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제주적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파악된 국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건 뭐 정확히 숫자를 언제나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판결이 났던 이런 분들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재판을 나서서 주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아마 제일 많이 잡으면 한 2만 내지 3만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부에 나와 있는, 그동안 이제 나와 있던 명부에 나와 있는 숫자로는 한 7천 명 정도가 밝혀진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에 밝혀진 거고요.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자꾸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에는 한 7천 명 정도가 될 텐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당시 제주도 인구가 한 25만 명 안팎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주도의 상황이 그때 어땠습니까? 제주도에서 강제동원이라고 하면 제일 컸던 건 돈의 동원입니다. 제주도가 전쟁터가 됐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알뜨르 비행장 아니면 지금 국제공항에 있는 그 육군 서비행장, 이런 비행장을 몇 년 동안 닦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굴을 파는데 한 700개가 넘는 굴을 파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북해도라든지 큐슈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굉장히 많은 해외 지역에도 동원돼서 나갔습니다. 합치면 아마 3만, 4만 정도까지 끌려 나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안에서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은 굴도 팠고, 또 진지도 구축했었고, 그렇죠. 또 어떤 곳에 투입이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에 나간 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노동자 얘기고 군인으로 실제로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군인 중에는 제주도는 특히 해군 쪽에 몇 배 많이 나가서 배에 타고 있다가 죽 빠져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다 잊혀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특별법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접수가 있었는데 이게 피해자 수에 비해서 신고자 수는 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40년대 전쟁 때 다 나갔다가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분들은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분들도 아무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배상도 안 하고 조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05년에 와서 조사를 하니까 수십 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있다가 조사했는데 조사할 때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망한 분들도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유가족들이 그걸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런 사람들은 이름만 그저 어디 남양분도에 나갔다라고만 알고 있지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럼 정확히 뭐 그것을 모르면 신고가 되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신고 접수된 사람들 중에 예. 이제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1차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네. 제주에서도 혹시 인정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죠. 그때 한 2,900명, 한 3,000명 좀 못 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네.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희생자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인정이 될 때 역시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하도리에 사시던 이공석 씨 같은 분은 자기가 직접 그 일제시대 때 그 동원돼서 겪었던 일을 수기를 남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5년에 전부 일제 조사를 할 때 네. 거기 끌려갈 때 전부 58명이 마샬군도 섬에 끌려갔었는데 그 중에 26명밖에 못 돌아왔거든요. 절반 이상이 현지에서 죽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증언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로 회고록이 그렇죠. 이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그럼 궁극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한 번도 자기네 전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 미쓰비시라든지 중요한 그 기업들이 자기네가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고 때로는 거기 일하다 죽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한일 조약을 맺으면서 1차 정부에다가 대고 배상을 했죠. 근데 정부는 그거를 갖고 와서 경제 성장에 쓰겠다라고만 했지 실제로 피해당한 사람들을 그 1965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 피해 보상을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안 한 채로 지나간 한국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일본이 민주화되길 기다려야죠. 그래야만 뭔가 궁극적으로 풀릴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지금 정권이 보수 정권인데 그 한국하고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끌고 가려면 민주화된 정권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저는 일본 사람들은 다시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오히려 지금 강제동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손잡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젠 거꾸로 한국 정부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제주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네. 많은 희생을 겪었는데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또 전쟁터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특히 우린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공무기지까지 아마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중에서도 중요한 요충지로서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군사의 요충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적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이걸 볼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 대응할지에 대해서 제주도민들끼리 스스로 의논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좀 피해자들 목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